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가격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실물,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최근 경제 기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이 저점 대비 상당폭 반등했고 일부 핵심 제품들은 이전보다 강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 말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안 팔려서 창고에 재고가 가득하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퇴근 후 거실에서 켜는 텔레비전,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핵심 부품의 가격이 변동성을 보인다는 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가격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랐다고만 설명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치밀한 공급, 조절 전략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도한 이 상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기업들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죠. 하지만 삼성은 작년 초부터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감산 전략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조절해서 시장에 풀리는 물건의 양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비유로 들어볼까요? 전 세계 쌀 시장의 40% 정도를 공급하는 아주 큰 대지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경영에 부담이 생기자 이 대지주가 결단을 내립니다. 올해는 농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이겠다. 대신 품질이 좋은 고부가 가치 농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이죠. 시장에 공급되는 쌀의 양이 적절히 조절되니 바닥을 치던 가격은 점차 안정을 찾고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작정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 공급 규모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자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다른 주요 메모리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급 조절에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하게 쌓여있던 물건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니 가격은 다시 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이전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서울 용산에서 20년 넘게 조립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반도체 값이 저점일 때는 손님들에게 꽤 합리적인 견적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5만 원 정도에 맞췄던 특정 D램 부품이 공급량이 조절되고 반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15만 원 수준의 가격표가 붙기도 합니다. 손님들은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장님, 작년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라며 당황해 하시죠. 박 사장님은 곤혹스럽습니다. 본인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제조사의 공급가가 변한 거니까요. 결국 손님이 고민 끝에 발길을 돌리면 박 사장님의 매장 임대료와 각종 운영비 부담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 방어에 나서며 수익을 회복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연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냅니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산업 기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거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식의 압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의 화법 속에 담긴 전략적 의도를 신중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이런 발언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더 강력하게 유도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면 그 여력을 활용해 미국 땅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등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동력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안으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분명 원가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이런 가격 상승, 압력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나 클라우드 구독료가 인상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일부 전문적인 서비스는 월 사용료가 상당폭 오르기도 했죠. 이때 기업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인프라 운영 비용의 증가입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합리적인 명분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원가 상승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하며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보호하는 영리한 방식을 구사하는 겁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처럼 업무 효율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바뀐 요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삼성의 공급 관리와 미국의 정책적 압박, 그리고 빅테크의 수익 보전 구조가 묘하게 맞물리며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반도체와 정치의 복합적인 관계를 넘어 우리 가계 경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400원대를 오르내리며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죠. 환율이 단기적으로 특정 수치를 돌파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상방 압력이 다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왜 우리 생활과 밀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반도체 자체의 공급가가 오른 상태에서 환율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해오는 부품 단가는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 안방의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가격표에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김대리는 내년 초 이사를 앞두고 가전제품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을 둘러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리미엄급 냉장고와 세탁기 가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입 부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가전제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폭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조사들도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마진을 조정하며 가격 인상을 늦추려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압력이 지속되면 기업으로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모델을 출시하며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리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 대리는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변화와 환율의 흐름이 내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를 조금씩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압력이 가전제품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에너지 관리 장치,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배달 앱의 서버를 운영하는데도 방대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요금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습니다. 50대 주부 이 여사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 여사님은 마트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구독 서비스와 공공요금 성격의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걱정이 앞섭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변화가 이 여사님의 소중한 노후 준비 자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대응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가급적 실천 가능한 3가지 전략을 세우고 차분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기기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격 정가의 시차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원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이 완제품 가격에 완전히 녹아드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현재 매장에 있는 물량은 가격 인상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에 생산된 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달러 비중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정 통화에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으면 대외 변동성이 커질 때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외환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통해 달러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담는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환율이 급격히 움직일 때 내 자산의 전체적인 가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달러 자산은 위기 시에 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의 금리 구조를 가급적 빨리 재점검해 보십시오. 물가 압력과 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가 인하될 여지는 줄어들고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지 은행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수수료나 금리 차이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상승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 동향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 전략, 미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환율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의 현장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대비에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경제적 고비들을 돌이켜보면 변화의 신호를 읽고 차분히 준비했던 분들은 자산을 지켜내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을 맞이한 분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자산 가치 하락에 힘들어하곤 했죠. 지금 우리 주변의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신중한 관찰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추이와 환율의 움직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전략 중 단 하나라도 가급적 빨리 실행에 옮겨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내 자산을 확인하고 향후 지출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 됩니다. 준비된 분들에게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힘겨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더 거세지기 전에 지혜롭게 움직여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깊이 있는 분석과 따뜻한 경제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평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